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도 함께할 강은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벤져스한 두 분의 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할 텐데요. 먼저 연정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계속 제가 먼저 인사하는 것 같은데 저희 그 3, 계속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꿀팁 많이 전수해 주실 것 같고요. 오늘 좀 더 화사해지셨어요. 네, 오늘 좀 마지막 회다 보니까 화사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게요. 네, 이윤희 선생님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를 꽉 채운 만큼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급적 많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밥상을 잘 차려놨지만 여러분이 오셔서 드셔야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면접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볼까 하고요. 17년에 비해서 18년도에 조금 변화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합격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좀 같이 의논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면접의 변화입니다. 네, 면접의 변화하면 사실 인적성을 봅니다. 또는 회사마다 필기 전형을 봅니다. 또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다양한데요. 갈수록 더 세분화되는 것 같고 한동안은 또 원데이 면접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하루 안에 모든 면접의 전형을 다 보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을 좀 배려한 기업도 있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또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제 역량을 다 발휘하기 전에 학생들 표현으로는 진을 다 뺀 이후에 가장 어려운 관문을 해서 제가 100% 발휘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었거든요. 다양한 면접 전형별로 각자 다 준비를 잘 해나가고 계실 텐데 2018년도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AI 면접입니다. 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인공지능이 나를 평가한다고 이렇게 물음표를 많이 던지실 것 같아요. 최근에 JW 중외제약에서는 인공지능 면접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했었고요. 덩달아서 은행권 채용 비리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면접관을 함께 면접장에 들여서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비리도 좀 없애겠다 이렇게 되어서 다면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이 직무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형식만 바뀌었을 뿐 그냥 뿅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검증의 절차 형식만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의 변화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AI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연정훈 선생님 보시기에는 면접의 변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AI 면접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마이더스 IT가 AI 면접 60분짜리 이걸 도입을 하면서 AI로 평가하고 또 심층 면접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는데 저는 참 이게 무섭습니다. 데이터로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이게 더 나아가면 혹시 관상을 넣거나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까지 이렇게 활용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가 활용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AI 쪽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공기업의 면접을 보다 보면 도미노 면접. 도미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도미노를 빨리 세워서 1등 했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팀플레이를 보는 면접인데 그거를 빨리 세우고 1등 하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바스켓 면접이라고 해서 그 실제 하는 것들을 그 자료들을 받아가다 자기가 분석을 해서 그걸로 면접을 보는. 그러니까 면접의 유형이 점점 기업과 그다음 직무에 맞춰진 유형으로 바뀌어가는 게 2018년도에 크게 바뀐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떤 데이터 값이 되고 결국은 그 데이터로 지원자들을 걸른 다음에 심층 면접으로 면접을 바꾼다.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도미노 면접을 저도 취업 캠프 때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항상 뭔가 리더 역할을 하는 학생이 나오고 조용히 있다가 숟가락만 얻는 학생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마지막까지 계속 안절부절 자기 의견을 잘 피력을 못하는 학생도 나오기도 하는데 정말 팀워크가
주어진 시간 내에 목표를 잘 달성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유심하게 보는 면접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기가 이런 후기도 있었어요. 네. 옆에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옆에 지원자들이 하다가 우리 팀 걸 쓰러뜨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까지 후기로 나와 있더라고요. 쓰러지면 저희 거 쓰러뜨렸네요. 다 끝나시면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라고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학생들 스스로 자꾸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데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여러분 머릿속에 계십니다. 네, 그런 대처가 나왔을 때 정말 그 상황에 맞춰서 나온 대처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대처인지를 아마 평가하는 방식도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막 그 족보 형식으로만 외워서 가다 보니까 인공지능 면접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뷰 면접이 주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리스트업해서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라는 것을 미리 짜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요즘에 눈길을 끄는 면접이 롤플레잉 면접이에요. 그래서 롤플레잉이라는 것은 실제 그 기업에 입사했을 때의 모습을 가상 상황을 주면서 그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치 충돌이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을 직접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요즘 취업 준비생들 너무 준비 많이 되어 있어요라는 말도 가끔 하시는데요. 면접 스터디, 이런 자기소개서 스터디 이런 것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모의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본인을 카메라로 직접 찍어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성 면접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실제 상황을 주었을 때 그 학생이 꾸밈없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 면접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그 면접 상황에서 진행 요원을 하는 바로 2, 3년 차의 선임 상사가 될 분들이 면접 평가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진행하는 상황 중에 진짜 모습을 좀 평가하는데 네. 도움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면접을 보고 나서 그 면접장 바로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서 오늘 망했다. 네, 이런 면접관이 나왔다. 막 이렇게 통화를 네. 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할 때 너무 해맑은 거죠. 네, 이제 그런 마음에 면접장 안에서만 면접을 본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만 약간 포장된 모습을 연출하려는 학생들이 좀 저는 많이 안타깝고요. 네. 실작점은 사실 그 기업의 지하철역에 내려서부터 라고 그렇죠. 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네.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게요. 어떤 학생이 면접에서 좋은 그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와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어를 사용하면서 네. 통화를 하면서 평소에 사용하던 그런 말을 사용했는데요. 선배가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당연히 이제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다 나와서 건물 지나서 집에 갈 때쯤에 좀 마음을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에 갈 때 같은 직원분이 또 같은 방향이면 큰일 나겠네요. 정말 그렇죠. 힘드네요. 네. 저는 그 좀 아쉬운 게 네. 이렇게 연습할 때 그렇게 글을 써서 외우잖아요. 네. 근데 그 글을 쓰는 걸 또 글 쓰듯이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저는 가끔 당황스러운 게 평상시에 뭐뭐 했으며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렇죠. 네, 구직자들이 꼭 면접 준비할 때 뭐뭐 했으며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어제 뭐 먹었어? 돈가스를 먹었으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자연스럽게 나오게. 실제 대화하는 돈으로 네, 맞습니다. 해야 될 그렇죠. 텐데. 저희가 메뉴 시킬 때 김치찌개 및 된장찌개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뭐뭐 하는 등 네, 이런 거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포장이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작은 요소의 걸림돌을 좀 걸러내는 작업을 오답 노트 적듯이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면접의 변화상에 대해서 지금 듣고 계신데 유통업계가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편의점 업계가 여러분이 가장 자주 접하는 또 구입처이기도 할 거예요. 도시락도 많이 드시고 삼각김밥도 많이 드시고 구운 달걀도 많이 드시고 상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그
직종에 내가 영업관리직으로 들어갔을 때 또는 점주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본사의 직원으로서 입사를 했을 때 전체적인 좀 안목의 거시적인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상황 면접에 대한 롤플레잉 면접의 얘기를 하셔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BGF 리테일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상황 면접을 굉장히 디테일한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편의점 중에서 도로 앞에 약간 파라솔을 세워두고 맥주나 또는 간단한 식음료를 좀 판매할 수 있거나 그래서 부가가치를 좀 높이는 또 제2의 상품들을 좀 판매고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편의점이 24시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골목에 혹시 이제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좀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 있어서 실제 나왔던 면접의 질문입니다. 내가 점주라면 또는 내가 점주들을 교육해야 되는 관리자 입장이라면 주변의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상황을 주고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단순히 상품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는 2018년도 하반기에 여러분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좀 얻기에 약간 많이 힘들어하는 단계를 거쳐가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억에 남으시는 또 면접 기업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상황 면접은 제가 또 면접 질문을 하고 면접관으로 활동하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강 선생님께서는 싫어하는 성격, 잘 안 맞는 성격 어떤 사람이 성격이 잘 안 맞습니까? 원래 가식된 포장을 한다면 네. 저는 어떤 사람과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네. 네, 하지만 뭐 있을 수 있죠. 네네. 네. 어떤 성격 안 맞으세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면 네. 저는 조금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 조금 힘듭니다. 네. 음. 갑자기 제가 물어봐서 배려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네. 조금 위험하셨어요. 네. 방금 이게 저희가 이제 면접 볼 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묻고 그 다음 질문이 직장 상사가 그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그렇죠. 사실은 네. 그 다음 질문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은 대부분의 분들은 정답을 다 얘기하거든요. 맞추겠다. 네, 안 맞추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잘 맞춰봤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상황 면접을 뭐 방금 전에 있었던 편의점 얘기도 그렇고 또 극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5분 늦게 들어온 관객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미소지기한테 가서 5분 뒤에 네. 시집이네요. 바로 네. 나오네 미소지기 나오니까. 시집이네요. 네. 네. 5분 아까 못 봤으니까 5분 보고 갈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도 네. 사실은 절차라는 게 있는데 즉 제가 봤을 때는 상황 면접은 유사 경험이 없으면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면접이다. 그래서 유사 경험을 동아리가 됐던 뭐 지금 아르바이트가 됐던 많이 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결국엔 면접에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네. 약간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예를 들어드리면 아르바이트를 항상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간접 경험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GS25를 가기 위해서 이제 GS 리테일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남학생인데요. 집 근처에 아르바이트 하는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적어서 이제 GS 리테일의 인사팀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고 어떤 고객이 가장 힘들었는지를 구체적인 최근의 사례들을 좀 업데이트해서 그 학생은 이렇게 대처를 했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어려워서 나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까지 정말 이렇게 스케치북에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그날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연습하는 학생들이 또 여러분의 경쟁자로 네. 올 수 있습니다. 저 문득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그 요즘에 그 기업들마다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슈들인데요. 뭐 내부 고발자라든가 아니면 채용 비리, 뭐 리더의 윤리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좀 화두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적지 않은 기업이 그에 관한 질문을 던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그럴 때 선생님들
꿀팁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도 한 수 배우고 싶은데요. 아마 네. 연정훈 선생님께서 아까 저에게 면접을 보셔서 네. 네, 네. 면접은 이렇게 탁구처럼 네. 핑퐁핑퐁 합니다. 네. 네,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기회를 드려볼까요? 네. 궁금해요. 저는 그 내부 고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부 고발이나 뭐 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답을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 고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회사에 대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부 고발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내부 고발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대답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노조와 그다음에 네. 내부 고발과 그다음에 제가 지금 상황 비슷해요. 제가 그 질문을 만약에 직장 상사가 횡령을 한다 이렇게 던졌더니 이 친구가 반대로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내부 고발에 노조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면접관들 성향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거에 다 일희일비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약간 그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은 전체적인 대의를 먼저 생각을 해라라고 던지거든요. 이 질문을 과연 나한테 왜 할까의 물음에서 시작을 하면 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겠다고 저는 조언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내부 고발자 또는 뭐 노조 이렇게 약간 예민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의 질문을 했을 때 이 학생 처음에 자기소개 하자마자 바로 첫 질문으로 이런 네. 아주 강한 질문이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면접을 보는 동안에 내가 했던 발언이나 나의 어떤 태도들이 그럼직하다든지 아니면 저는 굉장히 정의롭다든지 학교 때 한 번도 컨닝을 한 적이 없다든지 뭔가 이렇게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너무 많이 포장된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강한 질문을 좀 던지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를 좀 더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구나라는 그 의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내용도 어려운데 네. 그 질문을 받는 형식조차도 면접이라는 어려움이 콤보가 된 상황이기 무슨 말씀을 때문에 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네.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조직이잖아요, 기업들은. 그래서 저는 조직에 몸담는 사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이 흘러가는 그 규칙과 그 규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경력사원이나 아니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상사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좀 단독적인 행동을 본인이 결단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네. 쪽으로 약간 공을 면접관에게 다시 드리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그 면접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걸로 조금 바꾸라고 저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을 맞춰봐라는 의도는 아니실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판단을 내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친구의 인성을 또 보는 입장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어렵습니다, 저도. 네. 면접의 유형도 참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면접의 그 질문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대전제는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가 약간의 검증의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지고 온 키워드가요. 네. 통계로 보는 면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내용은 이윤희 선생님께 먼저 네. 마이크를 건네볼까요? 네, 제가 좀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조사를 했다고 해요. 취준생 5명 중 2명이 그러니까 97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8%가 면접장에서 무리수 더 봤다라는 거예요. 네. 이 무리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가 1위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호감을 어필했다. 그리고 꾸며낸 모습을 계속 만들어냈다. 그리고 유머를 자꾸 던졌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금 완화시켜보기 위해서 유머를 던졌는데 더 싸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입사 의욕이 강해서 그리고 당시에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무리수 무리수 사례들이 있죠. 많죠, 선생님들도. 저도 그런데요. 특히 그 입사 의욕이 너무 강한 나머지 회사에 대한 계속 호감도를 어필하면서 계속 뭔가 과한 느낌을 주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 면접관을 보는 표정 자체가 굉장히 계속 리액션을 부자연스럽게 한다든지 계속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의 과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감을 좀 더 떨어뜨려 보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예, 본인만 재밌는 유머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네. 예, 이런 사례 혹시 있으셨나요? 너무 있으셨을 많죠. 것 같아요. 너무 네. 많죠. 예. 일단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특기에 분위기 띄우기 이렇게 써놓고 네, 네. 실제로 오면 분위기를 다운시켜놓는 네. 얼음으로 네. 만들어 네, 그게 아마 다운시켜놓고 띄우려고 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통계 자료에서 뭐 이분들 이 지원자들이 더 들어가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쯤은 솔직히 내려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에서는 진정성이라는 걸 사실 보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겉으로 너무 이렇게 너무 뭐 이 회사밖에 없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뼈를 묻겠다라고 하면 납골당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네. 그 진정성이 없는 행동들은 사실상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아까 유머 얘기하셨는데 분위기를 잘 띄워서 그렇게 분위기를 오히려 잘 띄워서 전화위복이 되는 케이스도 사실상 있기는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 기억에 남는 케이스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네. 구글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그 검색을 통해 가지고 기사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얼굴과 성함을 매치해 놨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네. 그래서 면접장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땡땡땡 부장님, 땡땡땡 상무님, 땡땡땡 이사님. 저는 세 분의 얼굴과 그다음에 세 분의 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회사에 관심이 많고 회사에 열정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거기 회사 건물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첫 입사한 날 커피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딱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사실은 인상적이네요. 중요한 부분일 수 네. 있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합격 통보를 다른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합격했으니까 오세요라고 받았지만 이분은 거기 세 분의 면접관 중에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커피 사가지고 오세요라고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네. 그림입니다. 네. 네.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네.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제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구내식당 있잖아요. 그 구내식당이 일반인에게는 뭐 예를 들어 6,000원이라면 직원에게는 뭐 4,000원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발언으로 저는 꼭 땡땡 구내식당에서 4,000원짜리 식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어필을 했을 때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학생이 합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 대한 그런 애사심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통계로 보는 면접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마지막 키워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좋은 키워드 안에 좋은 통계치 안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워스트 지원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워스트 지원자였다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가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워스트인지 베스트인지는 겪어봐야 알아서 저도 여러 가지 면접을 좀 모의고사 형식으로 많이 보기를 좀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뭐 취업 캠프라든지 면접 캠프 또 직업 방송의 다양한 강의들도 있지만 내가 이 기업을 면접을 보기 위해서 디데이에 이 기업 하루만 딱 가는 것은 좀 저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면접을 보는 동안도 첫 번째의 면접이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면접이라면 물론 잘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게 살짝 미안하지만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기업 관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계열사라든지 또는
경쟁사를 한 번 정도 모의 면접 삼아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진 학생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죠. 네. 네, 경쟁사 가고 싶습니다. 모의 면접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류에서 떨어집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갖춰진 학생들은 네. 디데이에 짠하고 그 기업을 방문해서 면접 보기보다 미리 주 연습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오늘 함께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한마디씩 좀 응원하는 기를 또 불어 넣어주시면 첫 번째 기가 약간 유효 기간이 떨어질 때쯤 됐으니까요. 네, 학생들 좀 응원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발로 뛰는 서류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준비하는 면접을 하시고, 그리고 면접이 되고 합격이 되셔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발 취업 준비하셨던 것만큼 회사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3년 이상 버티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꼭 직업방송 계속 보시고, 이 직업방송이 아마 그 여러분들의 취업에 있어서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십시오. 네, 연정훈 선생님의 기를 받아봤고요. 이번에 이윤희 선생님 기를 좀 받아볼까요? 네, 벌써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더 좋은 정보들 전해주고 싶었는데요.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연정훈 선생님께서 3을 계속 강조하셔서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3이라는 숫자가 맴돌더라고요. 그 3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 면접장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할 수 있는 본인의 스토리 3가지를 무기로 반드시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딱 이 얘기를 면접 가서 꼭 하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3가지 이야기 한번 오늘 이후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취업 힘들다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겪어도 봤고요. 힘드시겠지만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네. 자, 두 분의 기에 얹어서 저는 좀 짧게 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좀 많이 험난하게 느껴지시는 걸 거예요. 다시 보기 한 3번 정도는 하셔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들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급적 리허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네, 양쪽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바로 내일부터라도 여러분이 실행에 옮기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모여서 크기가 커지면 시너지가 좀 커지죠. 여러분께 그런 3분 선생님의 시너지를 모아서 합격을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 그 짐 좀 많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